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의학 전문의 김진욱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쥐가 났을 때 단 3초만 누르면 통증이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방법인데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단순히 쥐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해 보이는 쥐 한 번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일입니다. 76살 어르신 한 분이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다리에 쥐가 자꾸 나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봤더니 심부정맥에 피가 굳어서 혈전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덩어리가 폐로 날아가서 숨을 못 쉬는 상황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멈추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쥐를 즉시 멈추는 지압법, 쥐가 왜 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3초만 눌러도 통증이 멈추는 지점, 바로 승산혈입니다. 승산혈이 어디냐면요. 종아리 뒤쪽을 만져보세요.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장딴지 근육이 가장 두툼한 곳입니다. 거기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정확히는 무릎 뒤쪽 주름에서 발 뒤꿈치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중간보다 약간 위쪽입니다.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승산혈입니다. 왜 이 지점이 효과가 있을까요? 승산혈은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이곳을 자극하면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신경신호가 조절됩니다. 경련을 일으키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빠르게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쥐로 고통스러워하실 때 이 지점을 눌러드리면 벌써 좀 나아지네요 하시면서 놀라십니다. 그럼 정확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승산혈에 대고 3초 동안 꾹 누르세요. 힘은 아프지만 참을 만한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초 쉬고요. 이걸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3초 누르고 1초 쉬고 3초 누르고 1초 쉬고 이렇게 5번만 하시면 대부분 쥐가 풀립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고 엄지로 누르시면 더 편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께 부탁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쥐가 나기 전에 미리 이 지점을 눌러주시면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눌러주세요. 하루에 한두 번 각 다리마다 1분씩만 해주시면 밤에 쥐 나는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 방법 알려드린 후로 쥐가 거의 안 난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10년 넘게 밤마다 쥐로 고생하셨는데 이 지압법 배우신 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승산혈,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곳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3초 누르고 1초 쉬기 5번 반복. 이것만 알아도 쥐로 고생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쥐를 멈추는 방법은 아셨으니까 왜 쥐가 나는지 알아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육 경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련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첫 번째, 근육을 너무 많이 썼을 때입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었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했거나
하루 종일 서 있었을 때 그럽니다. 근육이 지쳐서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근육이 적응하지 못해서 쥐가 잘 납니다. 두 번째, 잠잘 때 자세가 안 좋을 때입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꺾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다 자는 동안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죠.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면 발끝이 아래로 눌려서 더 잘 생깁니다. 세 번째, 물이나 전해질이 부족할 때입니다. 우리 몸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필요한데요. 이게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거나 수분 섭취가 적으면 더 잘 생깁니다.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고 나서 쥐가 더 잘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신경이 약해집니다. 근육량도 줄고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기능도 떨어지죠. 40살 넘어가면서부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쥐를 더 자주 경험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오래됐거나 다리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근육으로 가는 피가 부족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약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이 쥐를 더 자주 경험하십니다. 약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약을 바꾸고 나서 쥐가 자주 난다면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6가지 원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쥐가 자주 반복되거나 한쪽 다리에만 계속 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이 눌렸거나 심하면 혈전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환자분이 계세요. 76살 되신 이영호 어르신이셨습니다. 새벽 3시쯤 응급실에 오셨어요. 보호자분과 함께요. 선생님, 요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너무 자주 나요. 오늘은 1시간에 2번이나 났어요. 도저히 못 자겠어서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한 근육 경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른쪽 종아리가 약간 부어 있더군요. 만져보니 왼쪽보다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종아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긴 거예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 피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폐색전증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바로 혈전 용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일주일 입원하신 후에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르신은 1달 전부터 장거리 비행기를 2번이나 타셨더라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거기다 평소에 물도 잘 안 드시고 당뇨도 있으셨어요. 위험 요인이 여러 개 겹친 거죠. 이 어르신께서 만약 그냥 쥐 나는 거지 뭐하고 넘기셨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산혈 지압으로 쥐를 빨리 멈출 수는 있지만 쥐가 자주 나거나 한쪽만 나거나 붓기나 열감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제 쥐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잠잘 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무릎을 쭉 펴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이불을 너무 무겁게 덮지 마시고요.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도움이 됩니다. 발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베개 끝에 발을 대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둘째,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벽을 짚고 서서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이런 걸 5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쥐가 훨씬 덜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승산혈도 자기 전에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게 귀찮으시다면 한 번에 한 컵씩 시간 정해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요. 그리고 칼륨이 많은 음식도 드세요. 바나나, 시금치, 감자, 고구마 같은 거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콩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 개만 드셔도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마세요. 오래 앉아 계신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거나 발목을 움직여 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펌프 운동을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 드시는 약을 점검해 보세요. 특히 최근에 새로 바꾼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쥐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쥐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도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승산혈 지압법 말씀드렸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이 방법들을 함께 쓰세요. 첫 번째,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세요. 갑자기 확 당기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요. 벽이나 침대 끝을 발로 밀어도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립니다. 앉아서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당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손으로 종아리나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쓰다듬듯이 문지르는 정도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승산혈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입니다. 3초 꾹 눌렀다가 1초 쉬고 5번 반복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경직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누르세요. 네 번째,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종아리에 10분 정도 올려두면 근육이 더 빨리 풀립니다. 온찜질팩이나 핫팩을 쓰셔도 좋습니다. 열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기억하세요. 천천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게 핵심입니다. 쥐가 풀린 후에도 한동안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근육이 강하게 수축했다가 풀리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이때 가볍게 걷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회복이 더 빠릅니다. 여기서 잠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당뇨와 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병증이 생깁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육에 제대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데 이건 낮 동안 쌓인 피로가 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혈관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이 잘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쥐가 더 자주 나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밤마다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냥 참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쥐가 자주 난다면 반드시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경과 혈관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 당뇨약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바꾸는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 같은 약을 오래 드시면 비타민 B12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쥐가 더 잘 납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전해질 수치와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특정 혈압약은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뇨제입니다.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요. 문제는 소변이 나갈 때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쥐가 나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거의 매일 밤 쥐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어요. 칼륨 보충제를 드리고 나서는 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승산혈 지압법만 알려드려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칼슘 차단제라는 혈압약도 있는데요. 이것도 드물게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근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은 생명과 직결된 약입니다. 대신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면서 쥐가 자주 난다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약을 새로 시작했는지 꼭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말씀드리세요. 대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승산혈을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입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다면 혈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영호 어르신처럼요. 쥐와 함께 다리가 붓거나 빨갛게 변했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이건 승산혈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나 뻣뻣함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된다면 근육이나 혈관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근육이 찢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급성 동맥 폐색일 수 있습니다. 동맥이 막히면 다리로 가는 피가 차단돼서 조직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골든타임은 6시간입니다. 넷째, 쥐와 함께 가슴이 아프거나 숨쉬기가 힘들다면 폐색전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즉각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부르세요. 혈전이 폐로 간 겁니다.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온다면 신경이 눌렸거나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쥐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주 반복된다면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나 혈관 질환, 신경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곳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3초 누르고 1초 쉬기 5번 반복. 이것만 기억하셔도 쥐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쥐가 나는 원인은 6가지입니다. 근육 과다 사용, 잘못된 자세, 수분 부족, 노화,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예방하는 방법도 5가지 기억하세요. 바른 자세로 자기 전 스트레칭과 승산혈 마사지, 충분한 물과 전해질 섭취, 같은 자세 피하기, 약물 점검하기. 그리고 위험 신호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붓기와 열감, 통증 지속, 감각 저하, 호흡 곤란, 마비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승산혈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쥐가 자주 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질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쥐 한 번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배운 승산혈 지압법과 예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매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제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응급의학 전문의 김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